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공부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 시간, 지중해 시간 여행이 마련하는 산토리니 크레타 역사예술 기행. 오늘은 이제 10번째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미노아 프레스코를 4차례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노아 프레스코는 크레타 본선보다는 산토리니께 잘 남아있기 때문에 산토리니 선사박물관에 전시 중인, 그리고 일부는 아테네 고고학박물관에 가 있는 이 두 박물관에 있는 산토리니 아크로트리 미노아 유적지에서 출토한 프레스코 그림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미노아 프레스코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문명의 남상은 그리스 문명이고요. 그리스 문명의 남상은 에게해죠. 에게해에 있는 키클라데스 문명과 미노아 문명, 이 두 개의 문명기는 그리스 본토가 아닌 에게 섬들에서 시작된 거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키클라데스 조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져서 나타나는 BC 한 2200여 년 정도부터 BC 한 1500년까지의 이 시기가 산토리니 섬과 크레타 섬에서 아주 화려한 어떤 문화를 꽃피웠던 미노아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른색으로 네모를 쳐놨는데, 미노아 문명은 곧 산토리니 섬과 이 크레타 섬, 그 두 군데다. 그러니까 키클라데스 문명은 검은색으로 원을 쳐놓은 거고, 미노아 문명은 주황색으로 원을 쳐놓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산토리니도 이제 다양한 명승지와 유적지, 그리고 이어서 크레타도 검은색으로 쳐놓은 글씨들이 저게 이제 크레타의 주요한 미노아 문명 유적지인데, 저기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리니 크레타 여행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중해 시간 여행이 만드는 유튜브 여행을 통해서 무료로 흥미롭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산토리니 이 두 책의 근거에서 오늘은 이제 미노아 프레스코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일단 퀴즈. 이 꽃은 무엇일까요? 미노아 프레스코에 남아있는, 이거 그냥 지문을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정답을 착하게 맞춰주셨어요. 도금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헬레니즘 시대에 금관의 소재로 쓰는 그 식물이 도금냥에 주로 많이 쓰고, 아칸투스는 이제 뭐냐면,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식물인데, 아칸투스는 코린트 양식 기둥머리에 쓰는 이파리를 아칸투스 잎에, 그게 아칸투스고, 그 다음에 이제 파피루스는 바로 지금 보시는 미노아 프레스코에 등장하는 게 파피루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크로트리에서 출토한 프레스코가 보존 상태가 좋다?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 미노아 프레스코는 석재 벽면을 세우고 거기다 그린 거다? 석재, 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석재가. 돌로 만든 자재. 그러니까 벽을 돌로 세우고 거기다 그렸다? 아닐 것 같아요?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자, 미노아 프레스코는 스케치를 하고 그렸다? 아니면 스케치 없이 바로 봄 그림을 그렸다? 왠지 스케치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스케치 없이 하기에는. 오늘의 강의 소주제는 프레스코 그림이 어떤 건지, 뭐 어떤 특징을, 미노아 프레스코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고, 아크로트리 프레스코의 이제 소품들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큰 그림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코 그림의 뜻과 재료다. 산토리니 테라 선사박물관, 위치로 보면 이제 산토리니 버스 터미널에서 이 아틀란티스 호텔인 데까지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에 박물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디인지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터미널에서 그냥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편으로 박물관이 나오는데, 대개 다른 어떤 절경이나 또 경치 구경하느냐고 박물관을 잘 안 들어가실 수 있는데, 박물관 안에도 엄청난 풍경이 펼쳐지니까 이 안에 꼭 들어가 보셔야 된다. 이제 이 프레스코 당시에 재료가 됐던 석회라든가 안료, 이런 것들이 지금도 유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3700년 된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석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단지에 그대로 굳어 남아 있는 게 보이고, 안료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뭐 그런 암석들을 갈아 놓은 거겠죠. 그래서 요런 암석들을 갈아가지고 물감으로 썼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걸 테죠. 그래서 요런 이제 작은 프레스코 파편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하나 자체만 해도 무지하게 소중한 유물입니다. 저게 3,600년 전, 3,700년 전 그림들이에요. 예. 뭐 다른 동양 문명권에서는 뭐 찾을 수도 없고 그 있지도 않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에이 저게 뭐야 이게 아니라 이 자체가 무지하게 소중한 거다. 이렇게 뭐 이건 고사하고 79년에 폭발했던 폼페이에서 출토한 프레스코도 저런 조각 하나도 루브르에 갖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3,700년, 3,600년이 아니라 2,000년 전 것만 해도 무지하게 소중한 건데 굉장히 뭐 엄청난 겁니다. 이 자체가. 자, 산토리니 미노아 프레스코의 제작 기법은 어떻게 되냐면 요건 이제 생선든 남자다 해서 나중에 이제 다다음 시간에 요거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일단 벽을 세웁니다. 벽. 프레스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벽에다 그리는 거기 때문에 천정은 없어요. 벽에다 그립니다. 벽에다 그리는데 일단 저기는 석조 건축이니까 돌 석재를 쌓아가지고 돌벽을 쌓고 그 위에 이제 돌벽의 표면에다가 황토를 발라요. 황토를. 그럼 이제 황토에다가 짚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고향에서 이제 집 우리게 지면 어떻게 하냐면은 황토로다가만 하면은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 쓰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짚이나 수수깡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황토를 붙여가지고 벽체를 세우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한 거. 여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조를 세우되 그 옆에도 석조에다가 떨어지지 말라고 밀집이나 이런 거를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황토를 얹어가지고 벽에다 고착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벽을 만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벽 그 몇길몇길하고 회반죽을 딱 바른 다음에 그 처음에 바르는 회반죽은 이제 기초에 탄탄한 기초가 되라고 하는 거고 그 위에 다시 얇게 회반죽을 바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 얇은 회반죽이 말리기 전에 스케치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스케치. 밑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밑그림을 그려놓고 요 놈이 이제 그걸 긁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마르기 전에 물감을 갖다가 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견고하대요. 그러니까 마른 다음에 하는 것보다. 그래서 마른 다음에도 하고 어떤 거는 아니면 마르기 전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일단 석조 세우고 그 다음에 집 엮어가지고 황토 발라서 갖다 대고 그 위에 황토로다가 딱 이렇게 미장하는 거죠. 예쁘게 미장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얇은 막을 친 다음에 그게 마르기 전에 밑그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염료를 갖다가 이게 알료죠. 염료가 아니라 염색하는 거 아니니까 해서 알료를 들이대는 거예요. 뭐 주로 금속 가루들이 주로 많겠죠. 그런 걸 갖고 이제 천연 염료다 그리게 되면 이것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왜냐면 이게 돌가루들이니까 뭐 이게 사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지금까지도 저렇게 원래 색상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스케치할 때 젖은 상태의 스케치하고 그놈이 말리기 전에 바로 염료를 갖다 들이대면 보존이 더 좋답니다. 그래서 완벽한 보존 상태를 갖고 있는데 이게 또 그러한 어떤 미노아 프레스코의 그 제작 기법상의 특징도 있지만 산토리니의 프레스코가 그 크레타의 프레스코보다 더 잘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재료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화산 때문에 그래요? 재료 때문에? 재료가 크레타 재료보다 좋아요? 화산. 네. 화산이 터져가지고 폼페이에 그 가면 프레스코 그림이 벽체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이라는 건 시간이 흐르면 쓰러져야 되는데 산토리니는 화산이 이렇게 되면서 벽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그렸던 프레스코가 뭐 무너진 것도 있지만 아주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에 가면은 에르콜라나와 달리 폼페이는 위에서부터 화산재하고 돌덩이가 멀리 날아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벽체가 거의 지붕은 무너졌지만 벽체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여러 좋은 대표적인 게 폼페이 교회에 있는 에르콜라노하고 베스비오 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신비의 빌라라고 하는 아주 뭔지 모를 어떤 것들 디오니소스 의식 같은 그런 거를 묘사한 그러니까 트리클리늄이라 그러는데 로마 시대 빌라의 뭐 도무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저택의 식당을 트리클리늄이라 그러는데 야외에 있던 큰 식당 벽면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전혀 쓰러지지도 않고 그대로.
뭐 아주 뭐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래서 폼페이에 가면 이제 그거 그 비의 장원이라는 데 꼭 가게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사례죠. 화산 도시에서는 화산 폭발 도시에서는 화산 지진 때문에 무너지지만 않으면 그 벽체가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프레스코가 잘 남아 있고 크레타는 자연의 훼손에 의해서 세월에 의해서 무너지다 보니까 프레스코가 사실은 좋은 게 남아 있진 않아요. 크레타는 근데 여기는 아주 이게 잘 남아 있다. 바닥에도 그렸어요. 원래는 로마 시대, 헬레니즘 시대 이후에 바닥은 모자이크를 까는 건데 미노아에서는 그때는 모자이크 기법이 없기 때문에 일부 바닥에도 프레스코 그린 게 그 발굴이 되는데 뭐 그렇게 비중이 큰 건 아니니까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뭐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또 바닥에도 일부 그렸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산토리니 프레스코가 크레타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미노아 문명의 자체가 크레타하고 산토리니인데 산토리니에는 미노아 유적지가 아크로틸이 하나밖에 없고 크레타는 땅도 크지만 다양한 지역에 미노아 유적지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레타에서 먼저 미노아 문명이 꼽히고 그 뒤로 산토리니로 북쪽으로 넘어간 거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하기 때문에 미노아 프레스코도 산토리니 거는 크레타 것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법도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 산토리니 아크로틸리 프레스코에서 여성과 남성을 동일 색상으로 표현한다? 동일 색상이다?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남성, 여성의 색상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는 BC 30세기부터 컬러로다가 이 어떤 이미지가 남을 때 이집트 문명에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색깔이 다릅니다. 네. 여성은 흰색, 남성은 갈색으로 표현하는 게 여기 게 아니라 이로부터 한 1000년 전 정도부터 이집트 문명에서부터 나타나는 시각예술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산토리니 프레스코는 입체적이다 아니면 평면적이다? 입체적이다. 평면적이다. 역시 반반씩 갈렸습니다. 아직 입체적으로 가지는 못해요. 네, 그냥 평면적으로만. 그래서 입체 공간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 없이 2차원으로. 그러니까 뭐 원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입체감을 나타내는 게 이제 어떤 선으로 또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명암으로 이런 걸로 나타내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자연을 그렸을까요? 인간을 그렸을까요? 둘 다예요. 자연의 세계도 아주 화려하게 묘사를 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도 상당히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어떤 인간의 활동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4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인간과 자연을 같이 묘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람을 실물 크기로 묘사했을까요? 벽면 프레스코니까. 실물보다는 약간 작아요. 약간 3분의 2 크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종이에 남은 거 보면 실제 보면 크기가 한 3분의 2 정도 크기로 줄여서 나오고 프로필로 그려요? 정면으로 그려요? 조금 아까 봤는데 프로필로 그립니다. 프로필로. 이집트에서도 전부 프로필로 나오잖아요. 그죠? 정면성을 조각으로 할 땐 정면성이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프로필로다가 묘사라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이제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노아 문명의 여러 가지 시각예술이나 뭐 어떤 유물 등 이런 것들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랑 연결을 시켜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독자적으로 얘기하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프로필 옆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산토리니 프레스코가 미케네 문명에도 영향을 줬을까?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을 따질 때 BC 한 3200년부터 키클라데스 문명, 그 다음에 이제 키클라데스라는 거는 에게의 원을, 서클, 이거를 키클 이루면서 원을 이루면서 있는 섬들을 키클라데스 제도라 그랬잖아요. 뭐 델로스, 낙소스, 이오스, 뭐 산토리니 이런 것들, 밀로스, 뭐 아모로스 이런 것들. 여기가 키클라데스 문명이고 그 밑으로 산토리니하고 크레타가 미노아 문명이고 그래서 에게 문명이 종을 치면서 본토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미케네 문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오늘날 그리스어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 그게 이제 미케네 문명부터예요. 여기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미케네도 프레스코가 있는데 미노아의 프레스코가 거의 그대로 가 있는 모습을 나중에 이제 근데
산토리니에는 미케네 그림은 없기 때문에 미케네 그림은 수도 아테네 고고학박물관의 미케네 각 유적지에서 조금씩 걷어들인 프레스코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 미노아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면 요거를 다양한 색상, 뭐 디자인도 풍부하고 인물 표현도 자유롭고, 그리고 특히 산토리니 특유의 자연 지형들, 화산 폭발 섬이기 때문에 검은색의 현무암으로 돼 있거나 이런 지형들이 잘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산토리니 특유의 상징성들, 어떤 시각 기호적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신 위주로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표현 기법이라는 것들은 크레타 거를 그대로 가져왔다 보고, 몇 점의 프레스코 소품을 우리가 보면 뭐 이런 거 보고 퀴즈 이런 거 프레스코 파편이 나오죠. 이런 게 이제 꽃받침인데 이런 무늬들이 이게 그냥 꽃 그렸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에서부터 장미 꽃받침이라든가 꽃받침은 최고의 귀족 상류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꽃무늬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뭐 또 귀족의 여성들이라든가 그런 머리띠 같은 거 할 때 거기다 꽃무늬를 집어넣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흔해 빠진 꽃무늬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시각예술에서 이 꽃받침이 나오는 거는 아주 최고 신분의 상류층 뭐 이런 거를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곡물 탁자들을 보면 이건 탁자거든요. 그 신전 의식에 쓰는 탁자인데 이 탁자에도 이렇게 아주 돌고래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화산 지형들을 보이시죠? 현무암으로 돼가지고 검은색으로 돼 있고, 거기에 뭐 식물들이 이렇게 나 있는 화산 지형의 식물들, 그 다음에 또 위에도 보면 화산 지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고래들이 또 그 바닷물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위아래로 화산 지형이 이렇게 돼 있고, 그 가운데에 있는 바다 모습, 그 속에 돌고래, 이걸 아주 섬세하고 정밀하게 묘사한 거예요. 이게 탁자가. 이런 거 잘 보시고. 자, 식물 프레스코 파편이 있는데 요거를 퀴즈 대행진으로 나가겠어요. 그냥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 무슨 꽃이에요? 이게 도금냥이다. 갈대다. 고리버들이다. 크로쿠스다. 뭐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갈대다. 갈대다. 요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자, 또 하나. 이건 뭐예요? 이거. 자, 이거 뭐 알쏭달쏭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단풍. 자, 이게 크로커스예요. 가운데를 잘 보시라 했잖아. 가운데 이렇게 분홍색하고 빨간색으로 꽃술이 올라와 있잖아요. 저거를 따는 거예요. 저거를 따는 거예요. 이게 미노아 프레스코, 특히 산토리니 프레스코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귀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프레스코 4차례 다룬다 그랬죠. 4번째에서 이거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로쿠스. 아주 값비싼 향신료예요. 그러니까 신전 의식 때 쓰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여신을 장식하고 꾸밀 때도 이게 나와요. 가운데 저걸 따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됐고, 그래서 이 크로쿠스라고 하는 것이 산토리니 프레스코에서 아주 그 귀하게 다뤄지는 소재다. 요걸 일단 우리가 한번 보고, 가운데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금냥이에요. 도금냥. 그래서 여긴 지금 제가 안 봐도 꽃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꽃도 핍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의 아빠의 이 금관 같은 거 보면 도금냥에서 이런 이파리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꽃도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금냥이 헬레니즘 시대에 가장 널리 유행했던 뭐다? 금관의 소재입니다. 이게 금관을 이렇게 도금냥 잎으로 이렇게 했어요. 꽃하고. 그래서 이게 도금냥이다 이렇게 보시고, 뭐 저게 조금 길쭉하면은 월계수 잎이나 더 길쭉해지면 올리브 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죠. 요것이가 갈대. 이게 갈대예요. 요것이가 고리버들이래요. 저도 뭐 처음 봐요. 이런 게 있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4가지. 이게 미노아 시기뿐만 아니라 저 도금냥이라든가 뭐 이런 거, 특히 도금냥 같은 경우에는
헬레니즘 시대에 널리 쓰이던 가장 중요한 금관의 모티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